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 USD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스터디입니다. 먼저 제 백그라운드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런 웹3 쪽은 직접 사업으로 연계까지 해본 적은 없는 그런 이제 초보 수준, 엔트리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관심은 많아서 기획은 좀 다양하게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랬던 차원에서 어, 좀 내부에 이런 스터디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이제 USD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차원에서 좀 스터디했던 것이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유니버셜 크레딧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뭐, 패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달러 패권이 되었을 때, 뭐, 우리만의 그 자국 패권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잘 나가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이제 적극 활용하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자 그 사업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스터디를 했고요. 이것은 글로벌 무역 결제에서 어, 이런 이제 매출이 그 서로 오고 갈 때 그 글로벌 송금에 대해서 특히 B2B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이제 뭐 선지급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송금의 안정성 또 이제 계약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이 특히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사업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어, 이 채권과 이제 뭐 매출 팩토링 뭐 이런 부분은요, 그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계약서를 기반으로 그 돈을 받는 쪽과 돈을 주는 쪽에 신뢰를 평가를 해서 신뢰도를 평가를 해서 그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선금을 주기도 하고요. 선금을 주는 과정에서 선금을 주는 주체, 뭐 예를 들면 한국무역 수출무역보험공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매출 팩토링하는 그런 사업자들 그런 곳들에서 뭐 약간의 할인 또는 이제 뭐 선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떼가지고 주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런 매출 팩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우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제 정부 자금이나 지원, 진흥, 산업 진흥 차원에서 어떤 위험도를 국가나 국가 산하의 기관에서 어, 담보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원금의 일종 같은 느낌으로 이런 뭐 상급 지금 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관공서들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도이긴 하나 이게 관공서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프로세스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고 실사하고 그걸 이제 뭐 서류로도 평가하고 또 어떤 이제 사업비가 있는 거 안에서 그 안에서만 또 이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했죠.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제 해외 국가 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좀 자동화 그 선금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 간의 어떤 통화 결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사업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런 웹3 쪽 사업이나 구조나 기술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뭐 이런 사업은 어떨까 같이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한국 무역 결제 시장 이런 것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한 7천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이제 큰 편이라고 하고 또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팩토링 시장 이제 그런 글로벌 팩토링 시장은 그 연평균 뭐 5.9%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 꾸준히 그 성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성장세가 기존에 이제 꾸준하게 5.9%씩 성장하던 게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예상을 해봤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빠르게 성금을 지급하는 대신 조금 더, 뭐 고이율의 그런 할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수수료 절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또 이제 환율이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워낙 이제 대외 시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폭이 큰 편인데, 그런 높은 변동폭을 활용해서 그 환차익에 대한 다양한 레버리지 사업들이 이 안에서 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좀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매출 채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동화하는 그런 시장 규모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크다는 것을 기반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그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B2B 수요 그런 것들을 우선 좀 이제 큰 구찌부터 잡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 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 그것만큼 프로젝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그 리팩토링 시장, 뭐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체기에 빠졌던 어떤 시장 경제 상황, 그런 것도 조금 더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업,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좀뭐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들 이런 거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매출 채권 할인 수수료도 있겠지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고 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할인 수수료도 사실은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또 얼마나 이자 제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USD 기반의 코인 그리고 이자 제한이 없는 그런 국가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대부업 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뭐 선지급한 그런 뭐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들, 그러니까 이제 매출 채권을 했을 때 이제 조기에서 이제 현금화 했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한 선지급 이자 수익도 좀 있는 편이고,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뭐 단기 자금이든 장기 자금이든 좀 은행에 지급 결제 보유금으로 지준금으로 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준금으로 준비되어 되어 있는 그 자금 자체 그거를 뭐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도 있겠다 싶고요. 또 이 금융 플랫폼에서는 선지급 이상의 다양한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뭐 각종 뭐 증명사라든지 뭐 행정, 대행, 문서 또 뭐 그 일에 대한 뭐 전문가를 붙이는 것까지 되게 다양할 텐데 이제 그런 이코시스템 안에서
플랫폼 수수료 이런 것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낙전 수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가 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서 그 환율에 대해서 금융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제 그 다양한 운영 주체들의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환율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하는 형태로 좀 제거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사업 기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핵심 기술 솔루션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모르는데 예, 잘 모르고 작성된 거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예, 뭐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오라클 네트워크와 연동하면 환율 데이터와 연계해서 정확한 가치 평가와 화한 이용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되는 건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쟁력, 차별성,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류의 사업들이 이런 금융 사업들은 되게 많잖아요. 누구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이 또 이제 돌고 돌는 그런 돌리는 운영 주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투명성 강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람 손을 좀 덜 타고 자동화되면서 그런 어떤 인건비를 감소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대부업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네, 좀 흥미롭게 보여졌고요. 넘어가서 예, 뭐 나머지는 이제 이런 파일럿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뭐 재무전망이 좋을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고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밋빛 그림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 B2C로 한참 그 어, 자리를 잡고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 개인보다는 기업이 조금 더 느릴 수 있는데 그 B2B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 그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 상황에서의 이제 뭐 법적 규제 이슈 이런 게 이제 어떤 게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환율하고 세무에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지 예, 뭐 이런 것들도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예, 같이 좀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토의 아젠다 정도로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이제 수출 100억 이상 B2B 기업 3,500개 이런 거를 이제 타깃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뭐 이게 이제 그 사업 계획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수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적기일 것인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B2B 기업의 매출 팩토링 사업에서의 특히 이제 웹3죠. 그런 사업에서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같이 좀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수출 B2B 기업의 평균 매출의 6에서 70% 정도가 외상 거래 형태래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사업 기회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부 할인하고 먼저 송금이 들어오면 기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향후로 봤을 때 글로벌 벤치마킹을 하면, 이게 벌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팩토링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GPT를 통해서 찾아본 결과여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네. 뭐
뭐 알리바바 그룹 이런 사례들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자세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